주무관님 그리고 사모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다음에 아까 의견들 한 30분 정도 마주 보면서 질의응답을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에 박성준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저희 자동차 정책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님이 지금 현재 BMW 화재 사고 관련해서 이제 그 TF팀에 배정이 되셔가지고요. 좀 일정이 좀 바쁘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아까 이제 발표 내용을 드렸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이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준공일인데 이제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또 해서 용역을 또 아마 용역진이 또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은 저희 이번 캠핑카 용역 연구 책임자십니다. 배진민 본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본부 전략실장님이십니다. 유익희 실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김희준 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처장님이십니다. 최수근 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충청대학교의 김성모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자문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본부의 박영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RV협회 회장님이신 조성원 교장님이십니다. 저희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 내부 정리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김승환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김중환 차장님 이번엔 김성환 차장님이십니다. 이제 오전 시간에 일부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일부에서 발표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한 번씩 이제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임자이신 배진민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연구용역 세미나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또 어떤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거쳐서 아마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거의 어느 정도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뭐 ROE 협회에서도 오시고 또 제작자 협회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다양한 사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도 국민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 업체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를 사실은 다 이렇게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또 부족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역진에서 발표를 할 때 캠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캠핑카가 승합 자동차만 가능하다는 어떤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불법이 좀 양산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제도가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작자에서
제작자 기준을 세하고 만들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좀 만들어진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양성화 시켜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차종 변경이라든지 절대 금기시되던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풀어가면서 화물에서 특수차로까지 풀어가면서 투닝을 해주려고 하고, 또 적재실에 또 그 레저를 움직이면서 뭐 인원 차를 캠핑카 차 2대씩 하고 이런 불편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승차 인원도 늘려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많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100% 들어주다 보면 우리가 또 자동차라는 게 집처럼 한번 지어놓으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집이라 하면은 이 집이 잘못되면은 잘못 지은 부분만 다치면 되는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거든. 다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위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또 편리성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렇게 잘 조화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렇게 또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외부에서 3분 자문위원 모셨는데요. 충청대학교의 김성문 교수님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핑카 활성화 방안을 캠핑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듣고 완전히 뭐 이해 안 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서 또 질문 또는 자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크게 이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서 튜닝 또 제작차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요. 제작차와 튜닝의 이 2가지 정의가 지금 돼 있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캠퍼는 뭐 안 들어가도 될까요? 캠퍼가 다뤄지지 않아서. 뒤에서는 지금 튜닝에서만 다뤄지고 있어서, 앞쪽에 법률안에서는 캠퍼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 부분 있잖아요. 취사가 가능한 차. 근데 우리 뒤쪽 우리 쉽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캠핑용 시설을 1개 이상만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취사 설비를 하지 않고 싱크대나 화장실, 세면대 이 종류로만 설치해도 이 소화전을 의무로 해야 되는지. 저희 의도는 네. 캠핑이라는 게 보통 캠핑 공간에서만 시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 앞에 뭐 어닝 텐트 같은 텐트를 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판단 안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 쪽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오버행에 대해서 뒤쪽은 길이 제한을 관리하는데 혹시 앞쪽은 관리를 안 해도 될지, 예를 들어서 루프 이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쭉 빼는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법으로 규제해도 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완벽한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 그 루프 쪽으로 튀어나가는 그 부분, 보통 거기에 침대를 놓는데 더 작게 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더 뺀다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안 해도 될지 일단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캠퍼를 지금 캠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캠퍼는 그 트레일러하고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그 픽업이나 그 다음에 화물차를 그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캠핑만 할 때 캠퍼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캠핑이 끝나면은 원형대로 화물차를 그 용도에 맞게 쓰겠다는 거의 그 캠퍼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고정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캠핑카하고 거의 별반 다름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차에다가 캠퍼를 얹어서 다닐 경우, 물론 포터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캠핑까지 좀 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수요는 적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캠퍼의 용도에 맞게 좀 분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캠퍼는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가서 쓰면 되고, 화물차 같은 경우 그러면 승용차는 승용차의 그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화물차는 거기에다가 캠퍼를 얹어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끝나면 그걸 내려놓고 화물차로 또 사용하는 이런 용도의 캠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캠퍼를 고정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기존의 캠핑용 자동차하고 똑같거든요. 굳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 튜닝하고 제작 정의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문에 보면은 이제 설문이 그 고정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두 개가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캠퍼를 화물차에 이렇게 고정했다면은 고정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운전석하고 거기를 홀을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뒤에도 어떤 승차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고정이기 때문에. 내리면 이제 거기다 문을 만들 수 없죠. 운전석 앞쪽하고 뒤쪽 캠핑실하고. 그러나 고정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 교수님. 좋았습니다. 예. 대신 얘기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이신 교통문화동부의 박영훈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관련 업계 사업들 잘 안 되시죠? 어려운데 규제 완화도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참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더라도 할 말을 하고 또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우리가 미봉책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나중에 또 탈이 나니까 관련 산업 입장에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막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짚고 또 이걸 해결하고 개선할 방안이 뭔가 이걸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또 이런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틈새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됐다는 것은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 사업자나 일부 이러한 그 적극적인 레저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래서 기존 법에 묶여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제약을 받았다면 규제 완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 규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역기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앤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적인 그 체계에 있어서 앞서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용어의 정의를 좀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이것이 기준에는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하위 규정에 기준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동차 관리법상에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일반 승합차나 이런 기준 내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 보면 자동차 관리법상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승용차에 대한 정의, 승합차에 대한 정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의를 내려줘야 나중에 하위법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캠핑카라고 하는 것이 주거용으로 써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건 나중에 그 법적인 해석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상위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캠퍼까지 그 상위에서 해줘야 될지는 조금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적어도 두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캠핑카를 규제 완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승합차에서 차종을 확대해 주는 거는 전 좋습니다. 제가 마침 여름에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유럽에서 한 4,000km를 바로 지난주까지 주행하고 왔는데 다양한 그런 그 캠핑용 그 차량들이 다니는 걸 봤어요.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그래서 참 자유롭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안전성에 대한 것이죠. 저는 이 차종을 확대해 주는 건 좋은데 제작차와 특히 오늘 좀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AS용 그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신규 제작차는 그 자기 인증을 통해서라도 이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규격에 맞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튜닝의 어떤 그 적용을 받으면 튜닝 차량에 적용을 받게 되면 제작차에 걸맞은 그 안전장치에 대한 검증이 일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공단에서 규제 완화를 함에 있어서 제작차의 그 안전 기준 그 모니터링 환경과 튜닝 차량의 그 환경에 대한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튜닝차 검수에도 기본적인 것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짚어서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화물 차량을 개조해서 특수 차량으로 전환시키는데 승차 정원은 6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인까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특수 차량이긴 하지만 주로 승용 목적으로 전환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승객이 승차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동 간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들은 충돌 테스트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런 차는 사실은 이제 충돌 테스트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누가 문제 제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이동이 상당 부분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처럼 또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 이외에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홈메이드 집에서 개조해가지고 비슷하게 개조해가지고 장착하고 다니는 차량들도 많이 생겨요. 뭐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썬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된 시그널로 완화가 됐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썬팅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짙은 썬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정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특히 이 튜닝을 통해서 전환될 때 내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서비스를 위해서 대개 이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뭔가 수납을 많이 해놓고 싶고 또 멋을 내기 위해서 뭘 등을 달고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도 그런 니즈는 있고. 그런데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적합할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 돌출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검사받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통제가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책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구입하거나 의뢰했던 사람들이 사후에 한 것이니까 저희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문제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면 지금 있는 차량보다 뭐 3배, 4배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개 이제 탈부착하고 캠퍼를 탈부착할 건가 보정형일까가 뭐 아직 결론은 좀 나중에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특정 기간 시즌 주말에만 쓰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그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차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뭐 외곽에 대형 이런 차량들 보관소들을 외국에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워낙 뭐 단독주택에 이 차고지들이 있어서 뭐 자기 땅에다가 주차하면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우리 아파트에도 벌써 이제 대형 이 트레일러가 2대가 들어와 있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주차면을. 우리는 이제 주차 사정이 좋은 편이어서 그걸 익스큐즈하고 있는데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운영 단계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은 영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이즈가 큰 차량들이 도로변이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 이제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 확보가 용이하죠. 아무래도 뭐 밀도 차원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일본은 우리보다 낫지 않나요? 왜 가능하냐? 일본은 자기 차고지에 대한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은 자기가 보유할 수 없고 그냥 렌트해서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증을 하고 이거 형식 승인을 내주고 하는 차원은 아닌데 국토부의 그 주차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이것은 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완화해주되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업이 지속화되지 계속 이게 무분별하게 늘어나서 사회 문제화가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공해다 뭐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 급하다 그래서 바늘 허리에다가 묶어서 우리가 꾸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보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봐야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이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 어떤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RV협회 조성훈 부장님 발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BF의 조성훈입니다. 먼저 캠핑카 산업 활성화 연구 영역을 맡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 나라의 표준을 조사하시고 또 한국 실정에 맞게끔 안을 마련해 주신 교통안전공단과 또 관련 책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산업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자동차 관련 일을 한 22년 하고 있으면서 제작자 기준하고 또 운행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교통안전공단과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또 이합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2박 3일 워크숍도 했는데 아마 이번 항상 가면서 봉착돼 있고 진행이 안 됐었는데 어떤 캠핑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오늘 물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정말 전향된 어떤 안전 기준 또 운행차에 대한 튜닝 허가에 대한 확대 기준은 저희 캠핑 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여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튜닝협회라든가 튜닝협회 또 관련 자동차 산업협회에 많은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끔 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 방금 유럽에 캠핑을 갔다 왔다 하셨는데 저는 불과 3일 전에 독일에 있는 그 두셀도르프 카니발 살롱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유럽의 대표적인 캠핑카 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고 제 산업에 아주 진짜 한 도시가 그 메스라는 그 전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지만 산업도 크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풍부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규제 주차의 대표님 말씀 주차의 문제라든가 어떤 주거의 형태에도 국민들의 어떤 정직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우려에 대한 또 기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산업이 분명히 잠재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물론 제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희가 어떤 산업 성장에 봉착되어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이만큼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 비즈니스는 저희 나라에 과거에 없었던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는데 또 저희 국민들이 의외로 저희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일본, 중국의 나라는 작지만 이 차에 대한 캠핑카에 대한 활용이나 또 이런 차를 사용하던 욕구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과 한 3, 4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셔서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듯이 가 되고 정착이 되고 이것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이 내용이고요. 제가 그 발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운행차 중에 튜닝으로 화물 자동차를 이제 그 캠핑카로 변경했을 때 특수로 차종 변경이 됐을 때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때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비라든가 또 이런 번호판 또 재발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면 거기 등록비가 저희가 현재 저희가 차량 취득 금액의 5%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세 부분도 아마 어떤 전체적인 튜닝 사항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트럭 컴퍼니는 이미 김 교수님께서 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고정장치 의미라고 하는 게 이게 분리 가능한 고정장치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또 일반인이 봤을 때 전 현재 실태 보고서의 텀버클이라든가 어떤 그 깔깔이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확실한 고정장치라는 그런 고정장치의 의미를 담는다면은 트럭 캠퍼의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의견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일부 자문위원들의 말씀 계셨고요. 다음에 김중환 차장님 한 5분 정도만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차장입니다.
사실 뭐 자문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사실 뭐 연구위원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검사본부에 있었고 또 제가 규정 개정 업무를 좀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말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 순서가 제가 끝 순서가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럭 캠프라든지 뭐 그다음에 캠핑용 차를 화물차를 뭐 수차를 이렇게 튜닝을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김민곤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제가 계속 뭐 그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는 아예 이제 차종이 변경되는 것 자체가 튜닝이 허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큰 변화, 큰 규제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 발표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원래 있던 그 캠핑용 자동차, 또 캠핑용 트레일러, 이게 삭제가 되면서, 이게 삭제안이 생기면서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캠핑용 자동차라든지 캠핑용 트레일러 이런 것들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계속 이제 안전기준 23조라든지 지금 그 튜닝 쪽에 안이 만들어진 55조 2항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캠핑용 자동차 뭐 이런 용어들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률에는 못 넣더라도, 왜냐하면 법률에 넣기는 어려운 것이 법률에 그렇게 디테일한 사항을 좀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시행규칙 별표에 차종을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좀 정의를 터치를 해 나가고 다른 그 안전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55조 2항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작차 관련해서 지금 23조의 성체장치를 이제 6항에서 손대면서 지금 성체장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차 정원을 지금 6인 이상으로 해서 지금 그 2호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차 정원 6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여기다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차 정원 그리고 차종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승용은 10인 이하 그리고 승합은 11인 이상 이렇게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전제하에 뭐 성차장치는 어때야 된다, 그리고 성차인은 뭐 몇 인 이상은 어때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기준 23조에서 성차 정원 자체를 6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하든지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별표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종 분류 그 부분에서 터치를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취침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취침 공간이 지금 그 6항을 만들고 1호에서 취침 공간이 뭐 1인당 뭐 가로세로 얼마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면적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디죠? 2호에서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이게 좀 6인이면서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좀 1호하고 2호하고는 좀 약간 서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3분의 1 이상이면 6인이면 2명인데 6명이 타는데 2명 이상의 취침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냐, 그거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행 자동차 관련해서 캠퍼 관련해서 아까 이제 3.5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캠퍼를 3.5톤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하겠다. 좋은데 사실 그게 이제 좀 모호한 게, 지금 소형 화물차 기준이 최대 적재량 기준이 있고 거기에 엔드 조건으로 3.5톤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5톤으로만 하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3.5톤 이하로 이제
꼭 해야 되는지 그건 의문입니다만 아까 이제 그냥 화물에서 특수로 가는 것들은 대형까지 다 허용하면서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 기준이 지금 2개 기준이 있는데 3.5톤만 하면은 최대 적재량이 1톤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캠프 문제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이제 지금 용역 자체가 범위가 뭐 트럭 캠퍼라든지 튜닝 활성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캠퍼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적재물하고 적재장치의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여기서 지금 연구위에서 다 끝나는 마당에 그걸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 좀 언급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마무리 결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추후 과제라든지 보완해야 될 과제로 좀 언급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크게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 간다라는 그런 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저희 오신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원님들 시간 한 40분 들었는데요. 질문사항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캠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구청공단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거와 저는 그 트럭 캠퍼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카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정열입니다. 그 아까 설문조사라고 그랬는데 그 일반 국민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저희 카페 회원이 한 2천여 명 되거든요. 2천여 명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설문조사 부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왜? 저희들은 베이스 차량을 더 크게 해서 적재물을 더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캠퍼가 사람이 적재하고 아까 탔다고 교통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절대 사람은 적재할 수도 없고요. 탈 공간도 없습니다. 또 안전장치가 안전벨트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캠퍼에 사람을 타고 다니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버틸지도 모르고. 그리고 캠퍼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캠퍼는 4가차 캠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모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목적이 캠퍼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이 튜닝 방안은 저희 카페 회원들 아마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캠퍼의 목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는 정부 튜닝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캠퍼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캠퍼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지금 캠퍼가 알다시피 지금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크게 지금 2가지가 활성화 방안인데요. 일단 캠핑카를 지금 승합차에서 되는 부분을 전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 화물 특수관의 상호 튜닝이 가능하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 쪽에 전에도 저하고 이제 뵀지만 일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제 제한이 없는 것은 승합차와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했고, 캠퍼는 사실 알다시피 탈부착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 상태로 저희도 같이 실험도 해보고 경사각도 해보고 하는데 일단은
30도 정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넘어지는 그런 상태였고요. 저희가 뭐 교통안전공단에서 최고 우선시하는 거는 일단 튜닝 활성화하고 완화하지만 안전성이 최고 우선입니다. 달리는 차가 안전하지 않게 달리면은 사용자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거를 꼭 지켜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캠핑카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탈부착 시기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고정 상태를 6개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이티라 그러면 마이티의 캠퍼를 달면은 그러면 10개를 달아야 돼, 12개를 달아야 되지. 그렇게 규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은 하나로 가져가야 되고, 그런 6개에서 고정을 가지고 과연 소형차 이상의 대형차에 만약에 캠퍼를 달았을 때 그대로 안전성하게 전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탈락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대부분의 캠퍼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을 잡았고요. 일본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3.5톤 이하의 캠퍼가 아니고 캠핑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최소한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캠퍼를 최대한 완화를 저희는 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대부분 캠핑카 알다시피 아까 특수차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탈부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지금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튜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적재량이 있습니다. 화물차에 보통 1톤 차에 같으면은 캠핑 공간만 갖추어도 1톤입니다. 화물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아닙니다. 화물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감안해가지고 화물차로서 캠핑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캠핑카를 투닝할 수 있는 방안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특수차가 화물차 투닝이 되는 거는 원형 구변을 할 때 다시 화물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상호 투닝이 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탈부착이 되면은 지금 이게 특수차가 되는데, 그러면은 캠프에서 내리면은 또 화물차가 됩니다. 화물칸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 소유자에 따라가지고 이 차가 특수차인데 갑자기 화물차가 돼버리고 특수차가 되고, 이런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상이 없습니다. 없고,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캠프에 적용되는 모든 차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량 총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특례는 비록 있지만,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부러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최대한 저희가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탈부착 시기에 대해서는 튜닝하지 않습니다. 아예 규제도 안 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너비나 길이나 높이가 맞기 때문에 튜닝을 해주는 거지, 미국이나 이렇지 안 합니다. 또 미국이 또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분리되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퍼나 여러 가지 이번 연구에서 최대한 캠퍼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여기서 화물로 인정하면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도로법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캠퍼를 진짜 도로에서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법을 개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은 거고요. 저희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물로 인정해달라 자꾸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는데, 화물로 인정하면 튜닝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화물이 그렇고 좋은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일본이 화물로 안 하기 때문에 튜닝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저희도 캠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도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만 보완하면은 그 저희도 캠프가 투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중량에 대한 얘기. 충중량이 왜 3.5톤으로만 제한을 한 건지 다른 차종 같은 화물차인데 왜 2.5톤? 그렇죠, 그렇죠. 1톤의 트럭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그 해외 사례도 거의 일본 경우에도 캠핑카가 3.5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대한 그 이상을 규모 제한 없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캠퍼에 대해서 왜 3.5톤이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캠핑카는 완전 일체입니다. 자체가 샷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캠퍼는 적재함 실었습니다. 싣고 6군데만 고정을 합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과연 캠핑카하고 캠퍼하고 같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3.5톤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3.5톤으로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일체형으로 가게 되면 네. 그 나머지 예를 들어 2.5톤 캠퍼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일체형으로 만약에 3.5톤이 총 공장이 추가돼서 6홀이 그걸로 안 될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많이 고정을 했을 때 튜닝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보면은 그 화물차 중에 튜닝했는 뭐 내장탑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는 튜닝을 해줄 계획입니다. 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잠깐만 저희가 이게 지금 캠핑카 연구 용역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캠퍼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캠퍼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없으면은 캠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캠퍼 쪽만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대표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인사만 드리고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캠핑카 대표 송민희 용입니다. 앉아서 괜찮을까요? 네. 사실 트럭 캠퍼에 대한 원흉은 접니다. 제가 해외에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15년 전에 우연찮게 이제 캠핑카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국민한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캠핑 문화. 제가 지금 마이크 잡으면 떨리는데요. 네. 그래서 트럭 캠퍼를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트럭 캠퍼를 2년 동안 공부한 것을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500명을 교육했습니다. 트럭 캠퍼는 미국 RV협회에서도 캠핑카의 한 종류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트럭 캠퍼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여가 시간에 여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가장 보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트럭 캠퍼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럭 캠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화물로 인정을 합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탈부착입니다. 화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에 대한 건데요. 과연 설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궁금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연령에 어디 거주지에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이 또 캠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캠핑카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퍼센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내용하고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래서 송도 중간 잘렸잖아. 네? 그래서 송도 중간 잘렸잖아. 아까 일본 여기에 보시듯이 이제 트럭 캠퍼 일본 거 제시하셨는데요. 일본도 대부분이 고정형이다. 제가 고정형이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럼 빼지를 말라는 것이 고정형인지
탈부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고정형인지 아니면 탈부착을 해도 가능한데 이걸 견인고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고정형인지 제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방 여기 제시하신 일본의 이 캠핑카요. 이 고정형이라는데요. 견인고리로 고정한 겁니다. 이거 탈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 사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모퉁이에 그걸 들어오는 립스잭이 있습니다. 이거 탈부착입니다. 트럭 캠퍼하고 차량하고 용접을 했다든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트럭 캠퍼는 전 세계에서 탈부착으로 하는 것을 캠퍼라고 그러지, 트럭 캠퍼라고 그러지, 고정시키고 어디에다 용접을 시키는 그런 것을 트럭 캠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5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기술처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트럭 캠퍼는 화물인데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냐.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끝난 다음에 교통공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트럭 캠퍼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하신 튜닝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도 저는 대두했습니다. 대부분 판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전국에 있는 이 트럭 캠퍼 관련 업체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30개 업체 정도 모여가지고 여기에 간담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돈 내라고 했습니다. 업체한테. 돈만 내라고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인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돈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혼자서 단독으로 대부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잘못된 한 업체에 진행한 것 때문에 지금 트럭 캠퍼라는 이 캠핑만 가장 보편적이고 누가 쓸 수 있는 트럭 캠퍼가 불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17페이지 정도 PD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한테도 제가 드렸고요. 경기도 도청이신 분도 달라고 줬습니다. 허리만 보여주면 다 달라고 해요. 다 준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럭 캠퍼 안정성 문제 이거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무게 저희는 700 더블캐를 만들었을 때 750kg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무게 얼마나 줄일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만든 것들은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트럭 캠퍼 규정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데 누구나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가 오가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규정만 정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1톤 이하를 만들어라. 얼마나 가능합니다. 경사도 각도 30도 저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기술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점점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오늘 장군님 말씀하셨는데 협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중국한테 곧바로 저희는 얼마 못 가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카 사업이 커져야만이 관련된 부품 모든 것이 커지는데 캠핑카 자체가 규제가 돼가지고 생산 대수가 적은데 규모의 경제가 적은데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다 잡혀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핑카에 대한 것은 가능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 캠핑카 한 종류인 트럭 캠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좀 말고 안전성에 대한 거 그것만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나 그 자료는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시면은요, 제가 다음 주에 출근해서 그때 명함 주신 분한테는 제 설문조사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을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그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전국 검사소에 그 3,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큰 검사소는 좀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전국 검사소를 조사했는데 차량 소유자한테 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차량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까 트럭 캠프 탈부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탈부착 그뭐 그렇게 그 고리 일본 고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캠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텀버클이 6개 이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실은 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제 탈부착이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행 상태에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탈부착은 실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느냐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튜닝을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캠프에 대해서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안전성 문제입니다. 고정 상태로 만약에 튜닝 검사를 했는데 고객 뭐 운전자가 어디 가서 또 분리를 해가지고 또 캠핑을 하다가 또 싣고 가다가 또 고정을 하고 6군데 고정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상태 자체가 그래서 튜닝을 할 때는 튜닝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지 또 나가서 또 풀었다가 붙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안 하고 가까운 거리는 또 그냥 또 싣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는 아니죠? 캠퍼예요. 잠깐만. 혹시 다른 부분 캠퍼 말고 다른 부분 있으니까 그 시간 보고요.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보드 엔터프라이즈의 오성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2년째 끌고 다니는 캠핑 트레일러를 주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당시로 본다면 지금 이런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천지개벽입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규를 또 제정까지 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문제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어쩌면은 이 산업, 그러니까 뭐 캠핑카라든가 뭐 트럭 캠퍼라든가 또는 저희 같은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이 산업에 상당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알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고 한다면 산업용 차하고 주로 이제 영업용 차라든가 이런 큰 중장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 카라반이라든가 이 캠핑카는 어찌 보면 차종 분류로 본다면은 특수차로 분류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차는 사업용이 아니고 사실 개인용이거든요. 개인용이고 또 가족들이 쓰는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승용차와 똑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는 차인데 이게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순간서부터는 이 차들은 다 어디론가 상부작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노력해 주시는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어떤 배려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캠퍼 부분은요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다며?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뺏어서 이번에 캠핑카 규제 활성화 방안에서 이게 소개 결과가 이런 것 같아서요. 몇 년 전부터 수고하신 분들 옆에 계시는 또 김준호 부장님 또 감사드리고요. 화물자동차로 캠핑카를 전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더 화물자동차로 이동 업무용이라는 형태에서 불법적이라기보다는 편법적으로 캠핑카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튜닝 승인처에 묻고 싶은 부분이 저희 벤텍은 제작사도 하고 또
승인도 구조 변경 튜닝 승인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튜닝 승인에서 차종의 변경이라는 획기적인 튜닝 활성화방을 주신 김에 캠핑카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이동 업무용이라고 말하는 우리 구조 변경 승인에도 포함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대형 수용에 해당되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고를 올려주는 루프에 천장고 올려주는 승인도 가능한지, 또 승차 인원 변경이 감소되는 거야 뭐 그전에도 가능했지만 만약에 승차 변경 변경되는 기술 검토와 마찬가지로 좌석과 승차 인원 변경 시 차량 좌석 이동이 있을 시에는 좌석과 안전대에 대한 인정의 요청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튜닝 승인도 그렇게 소리가 구비되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튜닝 승인 전체가 캠핑카 문제와 캠핑카에 대한 부분과 다른 차종을 확대할 계획도 있는지 일부가 궁금합니다. 차종 변경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년 1월 7일부터 기본 자체가 동일한 승용과 승합은 상호 변경이 가능하죠.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2년 전에 17년 1월 달에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내년 1월 7일부터는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카니발 동일 재원을 카니발 11인승과 9인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7인승으로도 가능하고 대신에 번호판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이상이 없는지 시스템에서는 이상이 없는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용 승합은 이미 이제 시행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이제 1월 7일부터 되고요. 그다음에 승합차 말씀하셨죠? 카니발 루프가 구조 변경 포함되고 아까 이동 업무차 이동 업무차 같은 경우는 승합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캠핑카의 구조 기준을 좀 완화한 이유가 캠핑카와 유사한 어떤 차종이 특수세를 면제받고 제작이 되거나 어떤 그런 탈세 어떤 그걸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완화를 하는 게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 업무용 차는 승합차로 분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캠핑카에 대해서만 이렇게 없이 가는 거고요. 카니발 루프 변경 말씀하셨는데 카니발은 지금 현재 팝업 루프도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루프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벤텍에서 이미 지금 스타렉스는 허용이 되는데 카니발은 하이루프 변경만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허용 안 하고 이동 업무용이나 캠핑용도 그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하이루프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이루프는 동일한 제어, 그러니까 비교제어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고를 올려서 하고 동일한 제어이 없다면 천장고를 올리지는 못하고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동일한 제어이라는 거는 카니발이 있으면 카니발 가능. 네. 그 다음에 승차 인원 변경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현재 승인 업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옵니다. 그래서 회전형으로 하고 싶다, 비방향으로 보고 싶다 하는데 이게 인증이 된 부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최초로 내가 개발을 하고 이 차를 달겠다 이거는 자석 안전띠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차들만 튜닝이 되고 만약 이게 없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나무로 만들어요. 의자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나 의자를 쓰겠다. 또 나는 이거 천 조각이나 이런 걸로 그냥 안전벨트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자, 다른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저기 말씀하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듣겠습니다. 네, 선거 캠퍼니 이성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5, 6년 전에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검사 기준처 담당자분께서 제가 트럭 캠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거는 차가 아닌 게 왜 와서 물어보느냐, 귀찮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문화관광부 여가소년군이 뭐 이렇게 오락실에 가서 오락구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몇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캠핑 문화가 유행이 되면서 트럭 캠퍼가 서민용보다는 제일 싸고 쉽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면 대법원 재판이 판결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지금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찰이 알아서 네가 불법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물린 게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다 질의를 했더니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거는 불법 구조 변경이다 해가지고서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이후로다가 모든 판사나 모든 변호사나 모든 소비자나 제작자나 누구나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지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왜?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28일날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증인은 안 나왔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다가 100만원 벌금 물려 통지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벌금을 100만원 물리라는 건지 안 나오면 물리라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아주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불법 튜닝이다 해가지고 50만원 벌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이 목을 메고 있는데 판사는 부담 없이 100만원 벌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중으로 쳤을 때 금액으로만 단순 금액으로만 쳤을 때 누가 더 중요합니까? 50만원짜리가 더 중요합니까? 100만원짜리가 더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에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도 나오고 뭐 그동안 계속 이제 회의에 나왔죠. 대화정에 나왔지만은 트럭 캠퍼라는 용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트럭 캠퍼가 뭐냐 이겁니다. 차에다 실었다 내렸다 하는 거를 트럭 캠퍼라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구조 변경은 안 된다. 튜닝은 안 된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미국은 쓰고 있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보다 2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헬리콥터로다가 들에다가 농약을 뿌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뭐 항공시험 뭐 여기서도 뭐 이 건물에서도 그런 거 했는가 본데 지금은 조그마한 드론으로 다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드론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다 중국제잖아요. 중국의 드론이 우리나라에 상공을 왔다 가기도 한답니다. 저는요 혁신이니 뭐니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수준이 있으면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있어야지. 세상 사는 그 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항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운행의 안전성 말씀하시는데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폭이 2.5m, 길이가 4m, 높이가 4m, 길이가 16.7m가 넘는 자동차를 운행할 적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서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부서가 국토교통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 몇 점을 묻고 어떤 식으로 묻고 어떻게 해야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술하다고 해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짐을 싣고 다니다 사고 나는 거는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6점을 갖다가 고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기대했을 때 제가 6점이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강도에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떤 방법으로 6점인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재판관님이 재판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헌법 개정 신청인가 그걸 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저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개정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법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엄청 해주는 것 같아도 국민이 느끼기에는 6점이라는 거는 진짜 바삐뛰기만 한 걸 6점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뭐 한 50mm 턱턱 흘러다가 그냥 묶어야 6점을 묶어야 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주시던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럭 캠퍼라는 용어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엄연히 사용 가능성이 있고 엄연히 현실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거를 차에다가 붙여서 6점 이상으로다가 고정을 시켰을 때에만 승인을 해주겠다, 허락을 내주겠다. 이거는 그동안 공청회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또 공청회도 있었고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조금 좀 격한 기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다 만족을 못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사례가 지금 튜닝을 해주는 데는 그 캠퍼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율입니다. 저희도 자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트럭 캠퍼가 지금 용어가 쓰이는 데는 법정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완화해 주려고 지금 최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운행의 안전성 하는 그 지자체에서 허가되는 그런 부분은 특수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내는 거지 캠퍼 다니기 위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6점에 대해서 그 인장강조 시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그 일치형인 된 상태에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그렇게 탈부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여러 관례상 지금 해외 사례도 없지만 인정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좀 캠퍼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가 무리하게 캠퍼를 규제하려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캠퍼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으로 다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지금 저희의 캠퍼에 대한 그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의 어떤 고정장치를 한 상태에서 그 안전기준에 적합하면은 튜닝을 해줄 계획입니다. 좀 전에 아까 가장 이슈가 된 게 캠퍼인데요. 캠퍼를 좀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생각하시기에 좀 미분부 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연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두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국토부에서 우리 주무관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이제 안 계시. 연구 영역에서 잘못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럭 캠퍼 문제점에서 이 규제 완화를 하려면 장점을 이야기해가지고 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불합리한 것만 이야기하셔가지고 더 안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럽의 지금 트럭 캠퍼에 대해서 고정형 캠퍼를 사용한다 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독일에 몇 대 카라반 살롱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한 2번 다녀오고 미국의 가장 큰 전시회도 2번 다녀오고 일본, 중국 다 돌아다녔습니다. 독일의 유럽에 독일 티셔하고 비모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의 미국 타입입니다. 그리고 비모빌은 개인이 적재함까지 탈거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규제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유럽과 고정형 캠퍼는 이런 제품이 있기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유럽과는. 그리고 트럭 캠퍼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트럭 캠퍼 사이즈는 이동업무차라든지 캠핑카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트럭 캠퍼의 고정장치, 외국도 덤버클이라든지 깔깔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로 한다 그러면 모든 트럭 캠퍼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존 캠퍼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는 거예요. 기존 캠퍼가 구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법 개정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